토요일 새벽 5시 박재훈이 침실에서 부스럭거리기 시작했다. 토요일 새벽에 나갔다가 일요일 밤에 들어올게. 재훈은 늘 그렇듯 통보하는 투로 말했다. 미정은 이불 속에서 한숨을 쉬었다. 신미정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지만 남편의 움직임을 모두 느꼈다. 낚시 가방을 챙기는 소리, 옷을 갈아입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익숙했다. 그래도 대답은 해야겠다 싶어 부엌으로 나갔다. 물고기랑 시간 보내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재훈은 낚시 가방을 메면서 씁쓸하게 웃었다. 바람보다는 낫지. 그 말에 미정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재훈은 바나나 한 개를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부엌에서 혼자 서 있는 미정의 모습은 참 초라했다. 27년을 함께 살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다. 신혼 때는 재훈도 다정했다. 주말에 함께 시장도 가고 영화도 봤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고 재훈이 승진하고 미정이 육아에 매달리면서 점점 달라졌다. 어느 순간부터 재훈은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있는 걸 더 좋아하게 됐다. 처음엔 회식이 많아졌다고 했다. 그 다음엔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은 낚시다. 매주 토요일 새벽에 나가서 일요일 밤에 들어온다. 미정은 혼자 남은 집에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딸 서우는 대학생이라 거의 집에 안 온다. 주말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낸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밤까지는 완전히 혼자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자리에 든다. 가끔은 재훈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른다. 연락도 잘 안 하니까.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미정도 모르게 변해가는 게 느껴진다. 예전엔 재훈이 늦게 들어오면 걱정했는데 이제는 그냥 무덤덤하다. 오히려 혼자 있는 게 편할 때도 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든다. 이게 정말 부부의 모습일까? 같은 집에 살면서도 이렇게 따로 사는 게 맞나 싶다. 토요일 오후가 되면 집이 너무 조용해진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린다. 그럴 때면 창밖을 바라본다. 다른 집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해진다. 특히 옆집 최태수가 혼자 사는 게 보이는데 미정보다 더 외로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누군가의 아내였던 시간들. 그런데 오늘 누군가의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당신의 선택은?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믿기 힘든 이야기 함께 시작합니다. 토요일 오후 미정이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누가 올까 싶어서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옆집 최태수가 서 있었다. 손에는 작은 김치통을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미정 씨. 혹시 바쁘지 않으시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태수는 김치통을 내밀며 말했다. 며칠 전 주신 김치 덕분에 한 끼 잘 먹었습니다. 맞다. 지난주에 김치를 많이 담가서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아 옆집에 좀 나눠드렸었다. 그런데 태수가 잠깐 망설이더니 이런 말을 했다. 사실 예전에 아내가 담가 주던 김치 맛이랑 비슷해서 놀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정은 멍해졌다. 아내라고? 태수가 결혼을 했었다고? 미정은 그가 계속 혼자 살았던 줄 알았다. 아내가 있으셨어요? 있었죠. 과거형이었다. 태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미정은 더 물어보기가 조심스러웠다. 이혼을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모르겠었다. 아, 죄송해요. 괜한 말을 했네요. 괜찮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예요. 태수가 작게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참 씁쓸해 보였다. 미정도 모르게 가슴이 찡했다.
누군가의 아내였던 시절이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다. 미정도 27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였다. 그런데 요즘은 정말 아내 같은 느낌이 드는지 의문이다. 그냥 같은 집에 사는 사람 같다. 태수를 보니 뭔가 익숙한 고독이 느껴졌다. 혼자 사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 김치 맛이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아내분이 김치를 잘 담그셨나 봐요. 네, 정말 잘 담갔어요. 특히 배추김치는 정말 맛있었죠. 태수가 멀리 있는 무언가를 보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마 그때를 떠올리고 있는 것 같았다. 지금은 혼자 사시니까 김치 담그기 힘드시겠어요? 맞아요. 혼자 먹을 김치를 담그기엔 양이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시장에서 조금씩 사 먹고 있어요. 미정은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옆집에 혼자 사는 분이 계신데 왜 진작 신경 쓰지 못했을까? 앞으로 김치 담글 때마다 좀 드릴게요. 어차피 저희도 많이 못 먹어서 남거든요. 그러시면 고맙죠. 대신 제가 뭔가 보답을 해야겠는데요. 태수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참 예의 바른 분이었다. 이상했다. 태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 마음이 좀 편해지는 거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눠봤나 싶었다. 재훈과는 요즘 대화다운 대화를 안 한다. 토요일 저녁이 되었다. 재훈은 아직 낚시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보통 이맘때면 연락이 와야 하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다. 미정은 혼자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있었다. 김치찌개와 밥 한 공기,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또 초인종이 울렸다. 어제에 이어서 또 누군가 왔다.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태수였다. 이번엔 손에 뭔가 길쭉한 걸 들고 있었다. 문을 열자 태수가 조금 민망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손에는 와인 한 병이 들려 있었다. 안녕하세요, 미정 씨. 혹시 지금 바쁘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무슨 일이신가요? 태수가 와인병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오늘 저녁 미정 씨 김치 덕분에 와인 한 잔 하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정은 당황했다. 와인을 함께 마시자고? 이건 좀 다른 이야기 아닌가? 어제는 그냥 김치 나눔 정도였는데 말이다. 미정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런 건 안 되는 거 아닌가? 결혼한 여자가 혼자 있을 때 옆집 남자와 와인을 마신다는 게 말이 되나? 아, 그건 좀. 말을 시작했는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거절하자니 너무 무뚝뚝한 것 같고 그렇다고 받아들이자니 뭔가 선을 넘는 것 같고 태수가 미정의 표정을 보더니 급하게 말했다. 아, 이상하게 들렸나요? 그냥 고맙다는 인사예요. 혼자 마시기엔 아까운 와인이라서요. 미정은 태수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진짜 그냥 고마움을 표현하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알고 싶었다. 그런데 태수의 표정은 정말 순수해 보였다.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그냥 고맙다는 인사겠지만 이런 건 안 되는 거니까. 결혼한 여자가 남편 없을 때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하지만 그날따라 집이 너무 쓸쓸했다. 재우는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겠고 서우는 친구들과 어디 놀러 갔다고 했고 텅 빈 집에서 혼자 TV만 보고 있으니 답답했다. 태수도 혼자 계실 텐데 어제 아내 이야기를 들으니 더 외로워 보였다. 그분도 미정처럼 혼자 저녁을 드셨을 거고 혼자 와인을 마시기엔 쓸쓸하셨을 거다. 그냥 고마움의 표현이시라면요. 미정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다. 내가 지금 뭔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싶었다. 정말 그냥 이웃으로서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어서요. 혼자 마시기엔 아까워서 말이에요. 태수가 다시 한번 확실히 말했다. 미정은 잠깐 망설였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다른 한 구석에서는 뭐 어때 하는 목소리도 들렸다. 집안을 돌아보니 정말 적막했다. 시계 소리만 똑딱 들리고 TV에서는 재미없는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다. 이런 저녁을 몇 년째 보내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태수는 미정이 망설이는 걸 보더니 말했다. 괜히 부담드린 것 같네요. 그냥 다음에 기회가 되면요. 돌아가려고 하는 태수를 보니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내면 또 언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눠볼까 싶었다. 미정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괜찮으세요? 네. 들어오세요. 태수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 갑자기 어색해졌다. 남편 아닌 다른 남자가 우리 집에 온 게 언제적인지 기억도 안 났다. 앉으세요. 뭐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와인을 가져왔으니까요. 태수가 와인병을 식탁 위에 놓으면서 말했다. 미정은 와인잔을 가져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생겼다. 우리 집에 와인잔이 있었나? 찬장을 뒤져보니 결혼 선물로 받았던 와인잔 세트가 있었다. 그런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먼지가 쌓여 있었다. 급하게 닦아서 가져왔다. 태수가 와인을 따라주는데 손동작이 참 자연스러웠다. 와인을 자주 드시는 것 같았다. 건배할까요? 네. 좋죠? 와인잔을 들고 마주보니 기분이 이상했다. 재훈과도 이런 식으로 건배해 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다. 와인을 한 모금 마시니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맛이 났다. 알코올 도수가 높지 않아서 마시기 편했다. 와인이 맛있네요. 프랑스 와인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죠. 태수가 와인에 대해 설명해 주는데 미정은 와인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냥 듣고만 있었다. 그런데 태수의 목소리가 참 차분했다. 갑자기 집안이 너무 조용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에는 TV 소리라도 나는데 지금은 정말 조용해서 시계 소리만 들렸다. 음악 좀 틀어도 될까요? 너무 조용한 것 같아서요. 네, 좋죠. 미정은 오래된 오디오를 켜고 재즈 음악을 틀었다. 은은한 피아노 소리가 나오니 분위기가 조금 나아졌다. 태수가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시더니 갑자기 주머니에서 작은 액자를 꺼냈다.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액자 속에는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었다. 젊은 여성 한 명과 작은 강아지가 함께 찍힌 사진이었다. 여성은 정말 예뻐 보였고 강아지는 털이 하얀 작은 견종이었다. 이건 제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사람들과 찍은 사진이에요. 태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미정은 사진을 자세히 봤다. 여성이 태수와 비슷한 나이로 보이지 않았다. 따님이세요? 아니요. 전부 떠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정은 할 말을 잃었다. 전부 떠났다니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물어보기가 조심스러웠다. 이 사진을 찍은 지 3년 됐어요. 그때가 마지막이었죠. 음악만 은은하게 흐르고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태수의 표정을 보니 뭔가 깊은 상처가 있는 것 같았다. 힘드셨겠어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익숙해졌죠. 태수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 웃음이 참 아팠다. 미정은 갑자기 우리 둘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태수는 혼자 살고 미정은 가족이 있어도 혼자인 것 같았다. 빈자리를 안고 살아가는 건 똑같은 것 같았다. 와인잔을 들고 있는 손이 조금 떨렸다.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될 줄 몰랐다. 와인이 절반쯤 비워지니 기분이 조금 풀어진 것 같았다.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태수도 처음보다 편해 보였다. 미정 씨, 태수가 갑자기 미정의 이름을 불렀다. 뭔가 진지한 표정이었다. 네. 실례가 안 된다면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다.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미정 씨는 요즘도 여자라는 말 들어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정은 깜짝 놀랐다. 여자라는 말이요?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지? 미정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그런 말을 언제 들어봤는지 기억이 안 났다. 재우는 미정을 그냥 아내라고 부르거나 이름으로 부르지 여자라고 한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다.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미정이 되묻자 태수가 말했다. 그냥 궁금해서요. 미정 씨를 보면 정말 아름다운 여성인데 그런 말을 듣고 계신지 궁금했어요. 아름다운 여성이라니. 언제 마지막으로 그런 말을 들어봤나 싶었다. 요즘 거울을 봐도 그냥 50대 아줌마라는 생각만 들었는데 말이다. 미정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런 말을 들으니 뭔가 잊혀진 감정이 깨어나는 것 같았다. 글쎄요. 요즘엔 그런 말 잘 안 들어봐요. 그건 안타까운 일이네요. 태수가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미정은 얼굴이 빨개지는 게 느껴졌다. 그때 태수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자켓 주머니에서 무얼 찾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봤는데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오는 것이었다. 이걸 드리고 싶어서요. 태수가 상자를 미정 앞에 놓으며 말했다. 작고 예쁜 상자였다.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미정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봤다. 그 안에는 작은 진주 귀걸이 한 쌍이 들어 있었다. 정말 예쁜 귀걸이였다. 이건 왜요? 가평에서 샀던 건데 그땐 줄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 미정 씨 얼굴에 어울릴 것 같았어요. 태수의 말을 듣고 미정은 당황했다. 이런 걸 받아도 되는 건가?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서 귀걸이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 이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그냥 이웃으로서 드리는 거예요. 태수가 말했지만 미정은 마음이 복잡했다. 이웃으로서 귀걸이를 준다는 게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잖아. 미정은 상자를 천천히 닫으며 말했다. 고마운 마음은 알겠지만 이건 받을 수 없어요. 태수가 미정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요. 저도 선을 넘으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더니 와인잔을 들고 웃으며 말했다. 대신 오늘 밤을 서로 기억하는 걸로 해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다. 오늘 밤만은 서로를 특별하게 생각하자는 뜻인 것 같았다. 미정도 와인잔을 들었다. 태수가 잔을 미정 쪽으로 내밀었고 미정도 잔을 내밀어서 조용히 부딪혔다. 오늘 밤을 기억하겠어요. 태수가 조용히 말했다. 미정도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와인을 마저 마셨다. 더 이상 큰 대화는 없었지만 뭔가 특별한 기분이었다. 어떤 손짓도 입맞춤도 없었지만 마음으로는 가까워진 것 같았다. 시계를 보니 벌써 밤 11시가 다 되었다. 태수도 시간을 확인하고 일어났다. 시간이 늦었네요. 저는 이만 가보겠어요. 네, 오늘 좋은 시간이었어요. 태수가 현관으로 향하면서 말했다. 미정 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미정도 그런 기분이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눈 것 같았다. 태수가 나가고 나서 미정은 한동안 식탁에 앉아 있었다. 빈 와인병과 잔 2개만 남아 있었지만 뭔가 따뜻한 기분이 남아 있었다.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니 머리가 조금 아팠다. 어젯밤에 와인을 마셔서 그런 것 같았다. 사실 평소에 술을 많이 안 마신다. 침실에서 나와 거실을 보니 어젯밤이 꿈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식탁 위에 빈 와인병과 잔 2개가 그대로 있었다. 미정은 급하게 와인잔을 치우고 와인병을 분리수거함에 넣었다. 왜 그렇게 급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흔적을 없애야 할 것 같았다. 그런데 와인병을 들고 있는데
어젯밤 태수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오늘 밤 서로 기억하는 걸로 해요.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정말 기억에 남는 밤이었다.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그렇게 진솔한 대화를 나눠봤나 싶었다. 아침을 간단하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누군가 싶어서 확인해 보니 재훈이었다. 여보세요. 나야. 잘 있었어? 재훈의 목소리였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다. 네, 잘 있었어요. 낚시는 어때요? 응. 오늘 고기를 좀 잡았어. 그런데 집에 좀 일찍 갈게. 일찍 온다고요? 보통은 일요일 밤 늦게 들어오는데 무슨 일인가 싶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일찍 들어가서 저녁 같이 먹자. 오랜만에 말이야. 재훈이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다니 정말 오랜만이었다. 요즘엔 낚시에서 돌아와도 피곤하다며 바로 잠자리에 들곤 했다. 알겠어요. 몇 시쯤 들어와요? 한 4시쯤. 저녁 준비해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다. 어젯밤에 태수와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오늘은 재훈이 일찍 들어온다고 하니까 뭔가 찜찜했다. 미정은 거실을 다시 한번 살펴봤다. 혹시 태수가 왔다 간 흔적이 남아있나 싶어서 다행히 특별한 건 없어 보였다. 그런데 현관 앞을 보니 어젯밤에 태수가 가져온 와인병이 분리수거함 옆에 놓여 있었다. 미정은 깜짝 놀라서 급하게 그 병을 집어들었다. 재훈이 이걸 보면 뭐라고 할까? 혼자 와인을 마셨다고 하기엔 잔이 2개였고 그렇다고 누군가 왔다고 말하기엔 복잡한 설명이 필요했다. 미정은 와인병을 아예 밖으로 내다버렸다. 분리수거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나서 청소기를 꺼냈다. 평소에도 주말에 청소를 하긴 하지만 오늘은 더 꼼꼼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실부터 시작해서 방 안 구석구석까지 청소기를 돌렸다. 마치 어젯밤의 흔적을 모두 지우려는 것처럼 말이다. 청소를 하면서도 계속 어젯밤 생각이 났다. 태수가 건네주려고 했던 진주 귀걸이도 생각나고 마지막에 와인잔을 부딪혔던 순간도 생각났다. 그때 창밖으로 누군가 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태수였다. 출근하시는 것 같았다. 미정은 청소기를 멈추고 창가로 갔다. 태수가 평소처럼 정장을 입고 가방을 들고 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혹시 태수가 이쪽을 볼까봐 미정은 급하게 커튼을 내렸다. 마주치면 어색할 것 같았다. 커튼 뒤에서 생각해보니 이상했다. 왜 미정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걸까? 어젯밤에 한 일이 뭔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사실 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눈 것뿐이었다. 손도 잡지 않았고 어떤 스킨십도 없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뭔가 달랐다. 오랜만에 한 여자로서 인정받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 감정이 생긴 자체가 문제인 건가 싶었다. 미정은 다시 청소를 시작했다. 정신없이 청소를 하다 보니 시간이 빨리 갔다. 그냥 꿈이었다고 생각하자는 마음이 들었다. 어젯밤 일은 그냥 없었던 일로 하고 평소처럼 살아가면 되는 거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태수의 눈빛과 말들은 꿈이 아니었다. 너무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었다. 특히 미정을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했던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언제 마지막으로 그런 말을 들어봤나 싶었다. 오후 3시쯤 되니 재훈이 들어올 시간이 다가왔다. 미정은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태수와 와인을 마신 지 며칠이 지났다. 그 사이에 재훈은 평소처럼 회사에 다니고 미정은 집안일이 계속을 하며 지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이상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표정이 조금 밝아진 것 같기도 하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진 것 같았다. 목요일 오후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 싶어서 나가보니 딸 서우가 들어오고 있었다. 엄마, 저 왔어요. 어머, 서우야. 미리 연락도 안 하고 왜 갑자기? 그냥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들렀어요. 서우가 가방을 소파에 놓으면서 말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얼굴이 반가웠다. 밥은 먹었어? 뭐 해줄까? 아니에요. 배불러요. 친구랑 점심 먹고 왔어요. 서우가 미정을 자세히 보더니 갑자기 말했다. 엄마 얼굴이 좋아 보여요. 그래? 네,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요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딸의 말에 미정은 깜짝 놀랐다. 정말 그렇게 보이나 싶었다. 별일 없어.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 아닌데요.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서우가 계속 미정을 관찰하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딸들은 정말 예민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았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요즘 운동 좀 하고 있어서 그런가 봐. 사실 운동도 하지 않았지만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았다. 딸의 직감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뭔가 눈치를 채는 것 같았다. 정말 별일 없어. 그냥 기분이 좋은 날이 있는 거지. 서우가 한동안 미정을 바라보더니 말했다. 알겠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랑은 잘 지내세요?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지? 미정은 당황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그냥요. 요즘 아빠가 집에 잘 안 계시는 것 같아서요. 낚시만 다니시고. 아빠는 원래 그랬어. 취미 생활하시는 거야. 근데 엄마는 괜찮으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실 텐데. 서우의 질문이 점점 예리해지는 것 같았다. 마치 뭔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괜찮아. 엄마도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 정말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지 않냐는 질문에 미정은 할 말을 잃었다. 사실 외로웠다. 태수와 시간을 보내기 전까지는 정말 외로웠다. 가끔 외롭긴 하지. 그래도 괜찮아. 서우가 미정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엄마,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딸의 따뜻한 말에 가슴이 찡했다. 하지만 태수와의 일은 말할 수 없었다. 서우는 1시간 정도 있다가 갔다. 가면서도 계속 미정을 유심히 봤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다. 서우가 간 후에 미정은 거울 앞에 섰다. 정말 얼굴이 달라졌나 싶어서 말이다. 거울 속에 미정의 모습을 보니 확실히 뭔가 달랐다. 표정이 부드러워졌다고 할까? 그때 태수가 주려고 했던 진주 귀걸이가 생각났다. 받지는 않았지만 그 귀걸이를 귀에 걸고 있는 미정의 모습을 상상해 봤다. 아마 잘 어울렸을 것 같았다. 미정도 모르게 귀를 만져봤다. 그 진주 귀걸이가 정말 거기 걸려 있는 것처럼 말이다. 서우가 다녀간 지 며칠이 더 지났다. 그러던 어느 저녁 태수와 마주쳤다. 아파트 입구에서 우연히 만난 거였다. 그날 이후로 처음 보는 거였다. 안녕하세요, 미정 씨. 아, 안녕하세요.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지만 아파트 입구에서 길게 이야기하기는 그랬다.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미정은 망설였다. 또 집으로 모시는 건 부담스러웠다. 근처 카페에서요. 그래서 아파트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 은하정원으로 갔다. 저녁 시간이라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조용했다.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주문하고 나니 분위기가 어색했다.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태수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미정 씨, 그날 이후로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평소처럼 지냈어요. 저는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태수의 말에 미정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미정도 사실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 무슨 생각을요? 그날 밤 말이에요. 미정 씨와 나눈 대화, 그 시간들 말입니다. 태수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뭔가 말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다. 아직도 혼자고 여전히 그 밤을 생각합니다. 태수의 솔직한 고백에 미정은 마음이 복잡해졌다. 미정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싶었다. 미정도 차분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가끔 그때를 떠올려요. 정말요? 네. 그날 밤에 저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여자였어요. 그 말을 하고 나니 가슴이 시원해지는 것 같았다. 누군가에게 제 진심을 털어놓은 것 같았다. 태수가 놀란 표정으로 미정을 봤다.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니 다행이에요. 왜 다행이라고 하세요? 제가 미정 씨를 한 여성으로 봤다는 게 전달됐다는 거니까요. 태수의 말에 미정은 얼굴이 빨개졌다.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게 맞나 싶었지만 동시에 시원한 기분도 들었다. 그렇지만 그 밤으로 충분했어요. 충분했다고요? 네. 그걸로 제가 깨어났으니까요. 태수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미정은 천천히 설명했다. 저는 그동안 그냥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아왔어요. 제 자신이 한 명의 여자라는 걸 잊고 있었죠. 아, 그런 의미였군요. 그런데 태수 씨와 그 시간을 보내면서 제 안에 잠들어 있던 감정들이 깨어났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태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둘은 한동안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뭔가 정리가 되는 기분이었다. 미정 씨,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평소처럼 살 거예요. 다만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떻게요? 제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아내, 엄마가 아니라 신미정이라는 한 명의 여자로 말이에요. 태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거면 됐어요. 저도 그날 밤이 의미 있었다고 생각해요. 카페를 나오면서 미정은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았다. 태수와의 관계도 미정의 감정도 모든 게 정리된 기분이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거울 앞에 섰다. 확실히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표정도 밝아졌고 뭔가 자신감도 생긴 것 같았다. 미정은 혼자 중얼거렸다. 재훈이가 낚시 간 사이에 내 안에 묻혀있던 여자가 다시 깨어났구나. 그리고 그건 충격이자 해방이었다. 27년 동안 잊고 살았던 자신을 되찾은 기분이었다. 재훈에게도 서우에게도 이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다. 이건 미정만의 비밀이고 미정만의 성장이니까. 며칠 후 재훈이 낚시에서 돌아왔다. 평소처럼 피곤해하며 들어왔지만 미정을 보더니 말했다. 당신 뭔가 달라 보이네. 뭐가요? 글쎄, 표정이 밝아졌나? 미정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런가요?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재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깊이 있는 관심은 없었다. 그날 저녁 미정은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했다. 재훈의 좋아하는 음식들로 말이다. 재훈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오늘 무슨 날이야? 그냥이요. 오랜만에 정성스럽게 해보고 싶어서요. 그래? 고마워. 재훈의 말은 짧았지만 미정은 기분이 좋았다. 예전 같으면 재훈의 무뚝뚝한 반응에 서운해했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았다. 미정 자신을 위해 한 일이니까. 식사를 마치고 재훈이 TV를 보는 동안 미정은 설거지를 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니 그날 밤 태수와 나눴던 와인잔이 생각났다. 그때의 감정이 다시 살아났다. 한 명의 여자로서 인정받던 그 느낌 말이다. 미정은 창밖을 봤다. 태수의 집에도 불이 켜져 있었다. 아마 그분도 혼자 저녁을 드시고 계실 거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갈 거다. 그날 밤의 추억을 간직한 채로 말이다. 며칠 후 서우가 또 집에 왔다. 이번에는 미리 연락을 하고 왔다. 엄마 진짜 많이 달라지셨어요. 뭐가? 모르겠어요. 그냥 전체적으로요. 더 예뻐지신 것 같고 자신감도 있어 보이고. 서우의 말에 미정은 뿌듯했다. 딸이 봐도 달라진 게 느껴지는구나. 그래? 엄마도 노력하고 있어. 무슨 노력이요? 그냥 나 자신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서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것 같아요. 엄마도 엄마만의 인생이 있으시잖아요. 딸의 말에 미정은 뭉클했다. 맞다. 미정에게도 미정만의 인생이 있다. 그날 밤 미정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예전에 쓰던 일기장을 꺼내서 말이다. 오늘부터 신미정으로 살아보자.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신미정으로 말이다. 53살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여자가 깨어났으니까.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더욱 편해졌다. 앞으로도 이런 삶을 살아갈 거다. 태수와의 그 밤이 미정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다. 미정은 창밖을 봤다. 태수의 집 불이 꺼져 있었다. 아마 잠자리에 드셨나 보다. 미정도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다. 내일부터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다. 하지만 이제는 다를 거다. 신미정으로서의 하루 말이다. 미정은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을 봤다. 그 안에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진짜 자신을 되찾은 신미정이 말이다. 고마워요, 태수 씨. 미정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태수는 듣지 못하겠지만 미정의 진심은 전해질 거라고 믿었다. 그렇게 신미정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소중한 생각 나눠주시면 여러분께 큰 행운이 찾아갈 거예요. 감사합니다.